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주택에 관한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는 사람만 하겠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제 내놓은 그런 정책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야, 그거 다 임대주택이잖아. 누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임대주택도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것들을 활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서울이라는 곳에 집값이 비싼 곳이죠. 그런 곳에 정말 저렴하게 거주하다가 또 저렴하게 정부로부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주택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정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미리 내 집이라는 정책입니다. 원래 이름은 장기전세 주택 2예요. 그런데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좀 좋은 혜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장기전세 이러면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 장기전세가 잘만 활용하면은 진짜 좋아요. 설명하기 전에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좀 예를 들어드리면은 광교죠. 광교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자연앤 힐스테이트 아파트 예전에 이제 좀 투자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투자할 때 저 지인이 친구가 같이 여기에 이제 투자는 하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월세로라도 들어가서 살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세에 들어가서 지내는 것은 의미 없다. 자산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옆에 있는 광교 센트럴뷰 아파트에 장기 전세를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임대주택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건 임대주택으로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우선순위로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어 라고 이 당시에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인가 아마 이제 임대주택에 이때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0년에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을 실시했죠. 이때 분양가가 6억 정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때 시세가 10억이었거든요. 10억인데 6억에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6억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가 지금은 얼마인지 볼까요? 33평이었거든요. 국민평수였는데 지금은 보게 되니까 13억 3천만 원, 12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죠. 대략적으로 12억 5천이 됐죠. 그래서 6억에 분양받았던 제 친구는 6억 5천만 원이 더 오른 12억 5천짜리 집을 지금 가지게 된 겁니다. 2배 정도 벌었죠. 그래서 2013년에 임대주택을 들어갈 때는 주변에 좀 어른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어른들도 무슨 임대주택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12억 5천짜리를 6억에 산 위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전세도 이렇게 잘 활용하면 좋구나 아시면 좋고요. 이 미리 내 집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장기 전세보다는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자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사람들이 신혼부부고요.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5년 이내에는 집을 산 적이 없는 신혼부부여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1년에 대략 한 3만 6천 쌍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올해만 3,500가구를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는 이 정책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소득 기준을 보게 되면은 60제곱미터 이하 25평이죠.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 33평입니다. 25평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80%를 넘어가면 안 되고요. 33평은 20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산 기준은 6억 5,500만 원 이하여야 되죠. 이 조건을 충족하면은 이제 입주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입주하면은 최장 1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고요. 자녀를 1명 출산하면은 2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면은 시세의 90%로 매입을 할 수 있고요. 자녀를 3명 이상 출산하면은 시세의 80%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25년 올해 3,500가구, 내년에는 4,000가구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장기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도 많았잖아요. 우리가 강남에 장기 전세 사는데 뭐 벤츠가 웬 말이냐 뭐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게 이걸 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뭐 나의 자녀들이 이걸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강남 아파트 저렴하게 살면서 나중에 이걸 우선 매수권 청구받아서 저렴하게 구입도 가능하겠는데 라면서 이런 제도를 잘 아는 부동산을 잘 아는 이제 강남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이 보통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무작정 저게 나쁘다 뭐 장기 전세를 거주하는데 벤츠가 웬 말이냐 이것도 물론 나쁜 거지만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 나의 자녀는 소득이 저 정도고 뭐 자산이 저 정도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한 것뿐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싸움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잘 모르면 그냥 뭐 헐뜯기 바쁘죠. 저게 맞는 거냐? 그래서 부동산이나 재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좀 중요하고요. 저기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나 뭐 아니면은 뭐 예비 부부 이런 사람들은 저런 장기 전세 미리 내 집이죠. 저 제도를 잘 활용하면은 좋은 곳에 내 집을 싸게 마련하고 나중에 그걸 싸게 또 구입도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그냥 장기 전세라고 치거나 미리 내 집이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